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카와이 레너드의 부상과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특집에 대해서는 물론 카와이의 부상이나 출장 시간 같은 이런 팩트에 기반한 자료도 있지만 제 추측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쯤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치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4일 벌써 7년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카와이 레너드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자자 파출리아와 충돌을 하면서 부상을 입었고 카와이 레너드 그 경기를 빠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스윕을 당하면서 그 시리즈는 마감이 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상이었지만 이것이 고의였을지 아닐지의 여부는 자자 파출리아 본인밖에 알 수가 없고 당연히 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고의성이 다분했던 부상을 입었던 카와이 레너드에 대한 동정론이 주된 이견이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이 카와이 레너드의 복귀 시점에 대해서 이견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에서는 복귀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단했지만 부상 회복에 시간이 걸리면 출장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카와이 캠프 측이었고요. 당시에는 온전한 선수를 군대식 문화의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출전을 강요시키고 있다라는 카와이에 대한 옹호론과 샌안토니오에서 뛰기 싫으니까 부상을 핑계로 출장하지 않는다라는 카와이에 대한 비난의 의견이 반반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7-18 시즌에 카와이 레너드는 단 9경기만 출장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카와이 레너드의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굉장히 신기한 부분인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본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이 카와이 레너드가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신기했던 점 중 하나는 보통 부상을 입어도 선수는 팀과 동행을 합니다. 수트를 입고 벤치에 앉는다던가 아니면 팀의 스케줄을 함께 하곤 이렇게는 하는데요. 팀에서 이탈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 역시 이 카와이의 부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이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선수들이 SNS 등으로 의도치 않은 구설수를 일으켜서 괜히 사서 고생을 하는 반면에 카와이는 침묵을 지킨다는 점이 대다수의 NBA 스타들과 좀 차별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와이 레너드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즌이 끝났고 오프 시즌 동안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뜬금없는 랩터스와의 트레이드였습니다. 그 전까지 LA 레이커스나 다른 팀과의 루머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랩터스는 별다른 이야기 없이 하루 이틀 만에 루머가 나오자마자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랩터스의 입장에서는 우승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드로잔마저 트레이드를 하는 어떻게 보면 냉혹하리만큼 한방 승부를 걸었던 트레이드였고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카와이 레너드의 마음이 떠난 것은 알았지만 카와이 레너드가 원하는 대로 LA로 보내주지 않고 동부로 보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랩터스에서의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카와이 레너드를 품은 랩터스 둘 모두 해피엔딩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상 처음으로 랩터스는 우승을 거머쥐었고 카와이 레너드 본인은 시즌 내내 잘 관리를 받다가 그 관리받은 모습을 바탕으로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하면서 파이널 MVP를 거머쥐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때도 뭔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컨퍼런스 파이널 때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와이 레너드가 과부하가 걸렸는지 몸이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백코트를 할 때 다리를 전다던가 하는 현상이요. 파이널 때는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몸을 가지고 본인을 이끌었던 카와이 레너드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점에서는 선수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경기를 보는 게 굉장히 이상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하는 위화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카와이 레너드의 마지막 불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야구의 토미존 썰저리처럼 스스로 강해지기도 하지만 자체적인 내구력이 떨어진다면 아무리 회복을 해도 조금만 몸을 써도 다시금 부상을 입기 쉬워지는 그런 몸 상태가 된 거죠. 저도 종아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며칠을 쉰다 하더라도 하루 좀 많이 걸으면 다시 또 쉬어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레너드도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덧붙이자면 카와이 레너드는 원래부터 내구성이 좋지 않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도 팀은 출장을 해도 된다고 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몸을 좀 아낌으로써 가치를 올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지금에 와서야 드는 생각입니다. 배터리로 치자면 완충을 해도 30분 사용하면 확 닳아버리는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난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본인도 파이널 MVP가 되는 등 최고의 모습을 보였던 카와이 레너드 FA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은 표면상으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따뜻한 LA 가는 것과 맥시멈 연봉. 그랬기 때문에 카와이 영입 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팀은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그리고 토론토 랩터스였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하자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치열한 영입 경쟁 끝에 LA 레이커스가 아닌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트게 되었는데요. 연봉, LA 그리고 리더의 자리 모든 것을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월권급에 가까운 요구를 추가적으로 했다는 썰이 퍼다했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추가 요청은 폴 조지의 영입이었습니다. 폴 조지를 데려오는 팀에 가겠다라면서 영입 압박을 넣었는데요. 사실 폴 조지를 데려오는 게 저는 좀 투머치라고 생각했던 게, 폴 조지가 다른 FA 선수였다면 이 선수도 원한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OKC와 이제 연장 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트레이드로 데려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원소속 팀 랩터스도 어쨌거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협상을 했으나 그쪽에서 시약함을 요구함에 따라서 이제 폴 조지를 데려오는 것이 결렬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LA 클리퍼스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엉클 데니스를 통해서 일정 지분과 전용기, 주택 등의 추가 요구를 했다는 루머가 있고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추가적인 그런 요청들이 있었던 것만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 카와이 레너드의 삼촌 엉클 데니스가 또 재미난 게, 보통 친인척들이 NBA 선수의 에이전트를 맡으면 진짜 그냥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빨대 꼽는 인물들이 많은데, 이 카와이의 엉클 데니스는 금융 엘리트 출신으로서 굉장히 냉철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엇을 얼만큼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해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LA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를 데려오면서 단숨에 전국급의 인기팀으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현지는 물론 한국에서도 큰 인기팀으로 등극을 했고, 또 이렇게 귀하게 데려온 만큼 LA 클리퍼스에서는 더 철저하게, 랩터스 시절보다 더 철저하게 카와이 레너드의 로드 매니지먼트를 실행을 했는데요. 딱 한 시즌 빼고는 60경기 미만으로 출장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이제 5년 만에 60경기 이상 출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플레이오프에서 부상이 발생하면서 이제 중도 하차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카와이 레너드를 데려오고 우승을 할 수 있었느냐? 4번의 카와이 레너드와 함께한 플레이오프에서 클리퍼스는 1라운드 탈락 2번, 2라운드 탈락 1번, 컨퍼런스 파이널 1번,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고, 그 한 번의 컨퍼런스 파이널 역시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오른 업적이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4번의 플레이오프를 치는 동안 카와이 레너드는 단 한 번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플레이오프에서 부상으로 중도 아웃됐고요. 이제는 클리퍼스 팬들 역시 카와이 레너드가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동안 부상을 입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무리 시즌 중 관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진짜 극단적으로 시즌 내내 풀로 쉰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 치르다 보면 부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의 3년 150밀리언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수나 팀 옵션 없는 풀 개런티 계약이고요. 팬들도 이 계약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클리퍼스의 셀러리 캡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카와이 레너드를 트레이드 하기에는 이제 팀의 가장 큰 스타를 트레이드하는 것도 좀 걸릴 뿐더러 카와이 레너드의 부상 경력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아오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달려야 하는 건 사실인데 카와이 레너드가 중간에 부상을 입는 것 또한 기정사실이죠, 이제는. 네, 클리퍼스의 입장이라면 랩터스와 카와이 레너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희들 둘이 짜고 나한테 사기쳤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8-19 시즌의 우승으로 카와이 레너드의 가치는 정점을 찍었고, 만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카와이 레너드의 내구성이 그때 끝났다면 클리퍼스는 비싼 돈 주고 데려와가지고 플레이오프에 제대로 못 써먹는 선수를 재활만 시켜주는 그런 셈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카와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룰 건 다 이뤘습니다. 클리퍼스에 입성한 카와이 레너드는 이번 연장 계약을 포함해서 매 시즌 맥시멈을 수령했고요. 네, 클리퍼스는 근데 카와이 레너드가 원하는 만큼, 카와이 레너드를 영입하면서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구 인기팀이 되어서 본전을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카와이 레너드를 데려오고 우승을 향해 달리면서 그동안 물어왔던 사치세와
좋지 않았던 플레이오프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좀 쓰라릴만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랩터스에는 리버티 프리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프리맨이 합류할지 모르겠습니다. 에크런의 엘리케 프리맨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랩터스이고, 이 선수 평균 더블 더블을 찍어주는 포워드로서 이번 드래프트에선 2라운드 혹은 투웨이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지 아누노비가 뉴욕 닉스로 이번 시즌 트레이드 되었는데 FA가 되었고, 재계약 관련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오지 아누노비가 현재 식서스와 불스 등의 여러 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세븐티식서스 입장에서는 감독도 닉 널스인데다가 셀러리도 널널하기 때문에 폴 조지 영입이 지금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폴 조지나 버틀러 영입이 실패하면 오지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휴스턴 로켓츠와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각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터리 픽 3픽과 9픽을 트레이드하고 싶어 한다는 루머입니다. 흔히 이렇게 뎁스가 낮은 드래프트에서는 픽을 갖고 있는 쪽이 팔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RJ 베럿과 켈리 올리닉, 랩터스의 두 선수가 국가대표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말 머레이 역시 이번에는 국대 합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까지 합류한다면 미국 국가대표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로스터가 구축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